한국? 그 약소국이 뭘 할 수 있는데? 여기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을 무시하며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가 우연찮게 한국을 경험하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한국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됐고 그가 밝혀낸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로버트 마틴 교수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거의 30년 동안 가르쳐 왔어요. 같은 교실에 서서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전 이 일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는 미국이 어떻게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제 강의는 보통 미국의 위대함에 대해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로 가득 차곤 했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 결코 멈추지 않는 국가라는 특별 강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안경을 고쳐 쓰던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 웨이라는 젊은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전 아직 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리 웨이는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고 그의 표정을 보니 제가 곧 말하려는 내용을 믿지 않는 듯 했어요. 교수님, 시작하기 전에 질문해도 될까요? 리 웨이의 목소리는 크고 분명했으며 교실의 모든 사람들이 대화를 멈추고 경청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도 없잖아요. 정부는 엉망이고요. 어떤 기술이나 리더십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강의 주제로 정말 좋은 선택인가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봤죠. 청중석에 앉아있던 몇몇 동료 교수들은 자리에서 몸을 뒤척이며 아마도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다룰지 궁금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 당황하지 않았어요. 사실 리 웨이에게 감사함을 느꼈답니다. 그의 질문은 완벽했거든요. 리 웨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강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굵고 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결코 멈추지 않는 국가. 세계는 한국이 멈추지 않기에 움직인다. 교실의 긴장감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학생들은 이제 불편함 대신 호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당신의 의견에 동의했을 거예요. 리 웨이에게 인정했죠. 저도 미국인 대부분이 가진 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연구 여행의 일환으로 서울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것들이 한국 기술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술 자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믿음도 변화시켰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한국 여행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오늘 제가 30년 동안 가르쳐온 것을 전달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한국 방문이 혁신과 기술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공유하기 위함이랍니다. 오랜 동료인 핸더슨 교수가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저를 향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핸더슨은 미국이 모든 기술 분야에서 1위라고 믿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는 종종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의 아이디어를 그저 복사할 뿐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재미있겠는데 핸더슨이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중얼거렸어요.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의심은 저를 전혀 괴롭히지 않았어요. 약속하지, 로버트. 이 강의가 끝날 무렵엔 당신도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게 될 거야. 교실의 조명이 어두워졌고 진심을 담아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내용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강의였어요. 특히 도전적인 질문으로 모든 것을 시작한 리 웨이에게는 더욱 그랬을 겁니다. 앞에 있는 수많은 얼굴들을 바라보며 흥분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이 그들 모두를 놀라게 할 것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 여행은 저에게 단지 새로운 기술만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우리가 왜 기술을 만드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한 나라가 조용히 우리 세계를 바꾸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철강, 결코 잠들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존엄성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기술에 관한 이야기죠. 교실은 이제 완전히 고요했어요. 모든 학생들, 심지어 리 웨이까지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제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어 했습니다. 수천 번의 강의를 해왔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단지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었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한국으로의 여정과 그것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답니다.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동차 안전성입니다.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뒤에 스크린에는 공중을 날아가 금속 조각에 부딪히기 전에 총알이 슬로 모션으로 보여지고 있었죠. 이것을 주의 깊게 보세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일반 알루미늄 판을 보여줬어요. 총알이 판에 부딪혔을 때 그것은 깔끔한 구멍을 내며 곧장 관통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총알은 비슷해 보이는 금속판에 부딪혔지만 관통하는 대신 팬케이크처럼 표면에서 납작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심지어 리 웨이의 눈도 놀라움으로 커졌죠. 방금 본 것은 일반 자동차 금속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기가 스틸이라 부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특별한 금속은 10톤 배가 올라앉아도 휘지 않을 정도로 강합니다. 손바닥 크기의 강철 위에 약 1,500대의 자동차를 쌓아 올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정도로 강한 겁니다. 앞줄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김 박사가 준 기가 스틸 샘플을 들어 올렸어요. 한 학생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걸 돌려봐도 좋아요. 얼마나 가벼운지 느껴보세요. 가볍지만 구부릴 수 없답니다. 금속 샘플이 강의생들 사이로 전해지는 동안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강철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용접하는가입니다. 보통 두 금속 조각을 용접할 때 용접된 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 되죠. 그러나 한국의 김지원 박사팀은 그것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들은 용접된 부분을 금속의 나머지 부분만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답니다. 김 박사의 이름이 적힌 특허와 과학 논문들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 하나의 혁신이 30개의 특허와 셀 수 없이 많은 과학 논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죠. 충돌 테스트에서 비슷해 보이는 두 자동차를 보여주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는 운전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구겨졌어요. 기가 스틸로 만든 두 번째 자동차는 운전자 주변 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충돌을 흡수했죠. 이 특별한 한국 강철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같은 종류의 충돌에서 생존율이 30% 더 높습니다. 즉,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 있는 10명 중 이 기술 덕분에 3명이 더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잠시 멈췄습니다. 핸더슨 교수는 더 이상 비웃지 않았어요.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답니다.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제 김지원 박사와의 만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선임 연구원을 만날 때 저는 거친 손을 가진 불평불만이 많은 나이 든 남성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따뜻한 미소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적인 눈을 가진 30대 중반의 세련된 여성을 만났답니다. 김 박사가 금속 샘플과 복잡한 장비에 둘러싸인 실험실에서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녀가 저에게 한 첫마디는 이거였죠. 우리는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단지 홍보용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실험실을 본 후 그녀가 진심으로 그것을 의미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학생들에게 그녀의 실험실을 묘사했습니다. 이 모든 샘플들에 대해 물었을 때 김 박사는 그것들을 우리의 실패한 샘플들이라고 불렀지만 곧바로 그들은 우리의 선생님들이라고 덧붙였어요. 작동하지 않았던 각 조각에는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세심한 메모가 있었답니다. 리 웨이가 이제 완전히 집중하며 빠르게 메모를 하고 있는 것을 눈치챘어요. 이 한국 연구자들에게 실패는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소중히 여기고 그로부터 배웠죠. 같은 기술로 만든 특수 보호 장비를 착용한 구조대원들을 보여주는 새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 초강력 강철의 첫 번째 용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비싼 자동차나 군사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지진이나 다른 재해 후에 사람들을 돕는 구조대원들을 위한 안전 장비였어요. 이유를 물었을 때
김 박사는 단순히 우리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편지와 아이들의 그림으로 가득한 김 박사 실험실의 벽을 보여줬어요. 그들의 실험실에 있는 한 벽 전체가 우리가 보호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것에 헌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 덕분에 생명을 구한 사고 생존자들의 편지와 그림들이었죠. 뒤 스크린에 편지와 그림들로 덮인 벽에 이미지를 남긴 채 무대 중앙으로 돌아왔어요. 그 순간 이 기술 덕분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감사 편지로 덮인 그 벽 앞에 서서 저는 기술이 진정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돈을 벌거나 가장 큰 회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죠.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는 핸더슨 교수를 직접 바라봤어요. 김 박사의 팀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냈답니다. 그 말들이 잠시 공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모든 학생이 제가 방금 공유한 것을 처리하고 있었죠. 심지어 교실에서 가장 회의적인 표정을 지녔던 얼굴들도 부드러워졌답니다. 이것은 한국 기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단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무엇을 만드는가가 아니라 왜 그것을 만드는가에 관한 것이죠. 그들은 이익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강의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면서 교실의 분위기가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학생들은 더 이상 단지 사실들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에 대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죠. 혁신의 중심에 인간의 생명을 둔 방식을요. 놀라운 기가 스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후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이제 수천 개의 불빛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밝게 빛나는 부산항의 아름다운 항공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설명했어요. 아시아에서 튀어나온 반도와 같죠. 그렇다면 이 비교적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이 되었을까요? 그 답은 시스템에 있답니다. 눈이 닿는 한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크레인, 컨테이너, 선박 단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미지를 확대했어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죠. 이곳이 부산항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상 허브예요. 한국 수출품의 거의 전부, 정확히는 99.6%가 이 항구를 통과합니다. 정말 인상적인 점은 287개의 국제 해상 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국과 전 세계 국가를 연결하는 287개의 다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작동하는 자동화된 항구 시스템을 보여주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완벽한 정밀도로 움직이며 마치 장난감 블록처럼 알록달록한 컨테이너를 들어올리고 내려놓았어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부산항을 방문했을 때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거의 자정이었어요. 하지만 항구는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일하고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를 안내해준 감독관이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답니다. 그는 이 시스템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정치가 멈춰도 우리는 멈추지 않아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도록 잠시 멈췄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노트북에 이것을 적고 있었죠. 잠시 생각해보세요 말했어요. 나라가 정치적 문제를 겪고 있고 지금 대통령이 없더라도 그들의 시스템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접근 방식입니다. 누가 책임을 맡든 상관없이 작동할 만큼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통계가 담긴 슬라이드를 보여줬지만 단순하게 유지했습니다. 큰 글씨체로 된 몇 개의 숫자만 있었어요. 한국의 물류 시스템은 다른 나라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도 99% 이상의 신뢰성을 유지합니다. 즉, 정부가 혼란스러울 때도 소포는 여전히 배달되고 배는 정시에 출항하며 공장은 계속 가동된다는 뜻이죠. 무대 가장자리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앞줄 학생들과 눈을 마주쳤어요. 저를 가장 감명시킨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었어요.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있는 철학이었습니다. 일을 계속 진행하고 외부 문제가 진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흔들림 없는 헌신이었죠.
심지어 핸더슨 교수도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감명받은 듯 했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항구와 해운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사, 스페이스X, 구글, 애플, 테슬라 등 유명한 미국 기업들의 로고를 보여주는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자국에서만 성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회사와 전 세계 수많은 다른 선도적인 조직에서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획기적인 기술을 만드는 핵심 혁신가들입니다. 제 여행에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한국 방문 후 실리콘밸리에 있을 때 구글의 차세대 AI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한국인 팀장 박선호를 만났습니다. 왜 한국에서 일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저를 정말 감동시켰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여기 있지만 제 마음은 항상 한국과 함께합니다. 언젠가 저는 이 기술을 가지고 돌아갈 겁니다. 강의실 주변을 둘러봤어요.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으로 보였던 사람들조차도요.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며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결코 잠들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설명했어요. 그것은 단지 24시간 운영되는 기계나 컴퓨터, 항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고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신성한 의무라고 믿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출근 시간의 분주한 서울 거리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밖에서 한국을 볼 때 여러분은 단지 전자제품, 자동차, K-팝만 볼 수도 있습니다. 말했어요.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시스템, 신뢰성,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중요시하는 문화죠. 강의 시작부터 가졌던 회의감이 완전히 사라진 리 웨이를 직접 바라봤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몰입하여 미친 듯이 메모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천연 자원이 거의 없고 위험한 국가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가 글로벌 기술 강국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결론지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신감은 성공을 만들어내죠. 목소리에 더 많은 열정을 담아 말했어요. 강의의 마지막 부분으로 제가 만난 가장 혁명적인 한국 기술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종이처럼 얇은 디스플레이가 바로 앞에서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알록달록한 3D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놀라서 숨을 들이마시며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2020년 삼성 디스플레이는 두께가 단 1cm인 풀컬러 홀로그래픽 패널을 개발했습니다.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국 연구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들은 플렉시볼이라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장치는 부드러운 밴드를 초고속으로 진동시켜 어느 각도에서도 볼 수 있는 공중의 3D 물체를 만들어낸답니다. 그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재생했어요. 특별한 안경이나 헤드셋 없이도 모든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빈 공간에 마법처럼 나타나는 3D 물체들. 가상의 나비가 공중을 날아다니며 실제 사람의 손가락에 내려앉았죠.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또는 의사들이 환자의 심장을 앞에 떠 있는 3D 이미지로 검사하며 회전시키고 모든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 기술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선 깊은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내 노트를 옆으로 치우고 연단에 기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얻은 진정한 깨달음은 특정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기술 철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에서 세 가지가 두드러졌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는 자세, 정치보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 중심의 혁신 접근 방식이었답니다.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몇 달 동안 들고 다녀서 약간 구겨진 종이였죠. 김 박사가 서울을 떠나기 전에 이것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썼죠. 우리가 강철을 연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또한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해준 이창호 박사도 만났어요. 그는 기술은 존엄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죠.
그 의미를 물었을 때 그는 존엄성을 가진 기술이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안전을 우선시하며 환경을 고호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기술 철학입니다. 그들은 누가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젊은 기술 숙련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기술에 존엄성을 부여했죠. 강의실의 에너지를 느끼며 무대 중앙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모든 학생이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휴대폰을 확인하던 사람들까지도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한국 기술의 특별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한 가지 대답이 계속해서 나왔죠. 우리는 사람을 기억하는 기술을 만들어요. 사람을 기억하는 기술은 단지 얼굴 인식 기능이 있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히 했어요. 그것은 모든 혁신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사람들을 보호하며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환경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반도 전체의 도시와 마을에서 빛이 반짝이는 밤의 아름다운 한국 이미지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목소리에 더 많은 힘을 실어 말했죠. 그들의 정치적 상황은 불확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나라는 여전히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기술들도 세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죠. 세계는 한국이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 움직입니다. 강의를 마치자 청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심지어 회의적이었던 제 동료 핸더슨 교수도 결국 일어서서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쳤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눈물을 글썽이며 기립박수를 보내던 리 웨이였죠. 처음에 저에게 도전했던 학생이 이제는 배운 것에 가장 감동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박수가 마침내 잦아들자 무대에서 내려와 리 웨이에게 다가갔어요. 처음에 부정적인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그에게 말했어요.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를 훨씬 더 의미 있게 만들었죠. 눈에 띄게 감동한 리 웨이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감사드려야죠. 교수님께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노트를 모으고 강의실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기술을 보기 위해 한국에 갔지만 철학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시장 점유율이나 이윤 마진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생명을 도울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가에 있었죠.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통령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술적 능력, 시스템, 그리고 철학적 가치는 계속해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지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패를 교사로 받아들이며 존엄성을 가지고 결코 혁신을 멈추지 않는 국가였죠.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지켜보며 많은 학생들이 이미 한국의 혁신에 대해 더 배우거나 심지어 서울로 교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문화관에 작은 다리를 놓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선입견에 도전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것, 마치 제 자신의 마음이 결코 멈추지 않는 국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처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좋은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